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게 던진 말이었거든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올해 66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을 일하고 5년 전 정년퇴직했죠. 아내 이순자는 저보다 2살 아래, 올해 64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30년을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더군요. 저는 그저 집에서 TV나 보고 신문 읽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술이나 한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뭐라도 배워보면 어때요? 복지관에 프로그램 많던데. 아내가 몇 번 권했지만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배움이야.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서울 갈 일이 좀 생겼어요. 서울? 무슨 일인데? 딸애가 임신했잖아요. 입덧이 심하대요.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딸아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며칠이나 갈 건데? 글쎄요, 1달, 아니면 2달, 출산까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달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아내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이 정도야 뭐.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반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아, 이거 좀 답답하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이 좀 엉망이야. 언제 들어와?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딸애가 많이 힘들어해서. 여보도 좀 참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 평생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러게 그동안 좀 배워두지 그랬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청소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에이, 유튜브는 무슨.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왠지 아내가 절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딸애가 산후조리까지 도와달래요. 좀만 더 있을게요. 전화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모양이었죠. 반면 저는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저는 하루 종일 배달 음식만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새 많이 늙었다? 그래. 뭐, 나이가 나이니까.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진 채로.
이게 나인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의존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아내는 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 되잖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보, 나 먼저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다음 날 아침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세요. 그래.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도 사람인데 힘들 수 있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뭐 하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랑 남편 아침 차려주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저 입덧한다고 등 쓸어주고, 그러고도 틈틈이 아빠한테 전화하고, 엄마가 언제 아프다고 한 적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뭘 놓치고 산 걸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뭐래? 협심증 초기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라는데 약 처방받았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딸의 출산까지 도와주고 갈게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픈데 쉬어야지.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알아서 잘할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끊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내가 뭔가 해야겠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꺼냈지만 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30분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작동시켰죠.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는 칸이 3개나 되더군요. 어디에 뭘 넣는 거야? 인터넷을 뒤져가며 겨우 돌렸습니다. 그런데 빨래가 끝나고 보니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양말을 같이 넣었던 겁니다. 요리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된장찌개를 끓였죠.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만 잔뜩이었습니다. 맛을 보니 짜기만 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걸 35년 동안 매일 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를. 아내가 해주는 밥, 빨래, 청소,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죠.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동안 제가 가장이라고 돈 벌어온다고 잘난 척했는데 실상은 아내 덕분에 살아온 거였습니다. 친구 재수를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죠. 야, 나 완전히 개판이야.
집안일 하나도 못하겠어. 당연하지. 우리 나이 때 남자들이 집안일을 해봤겠어? 다 마누라들이 해줬지. 그게 문제야. 나는 아내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어. 재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늦은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 아내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남자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이 먼저지.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았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연락하셔서 아빠 혼자 계신다고 한번 들르라고. 아내가 아들을 보낸 겁니다.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반찬 좀 사다 드릴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변해야 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도 등록했습니다. 요리교실, 생활정리 강좌.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디야? 지금 어디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야 변하려고 하는데,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아내가 제게 한 말입니다. 일장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죠.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걸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환자 이순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층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지금은 안정 중이시고요. 입원실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옆에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가자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은 뭐래? 딸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협심증이 악화됐대요.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뭐?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집에서 쉬라고요? 여보는 나 없이 하루도 제대로 못 사시잖아요. 그게 무슨,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고 그러면서 나보고 집에서 쉬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요, 35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이 없었어요. 복도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딸아이가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몸 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내가 딸 도와주러 온 것도 당신 눈치 보느라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요? 혹시 당신이 불편할까봐, 혹시 집안일 못할까봐.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다고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가정부구나.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 말과 함께 아내가 다시 누웠습니다. 저를 향해 등을 돌린 채로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아세요?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요. 나도 돈 벌어왔잖아. 30년을 회사에서. 그건 아빠 일이잖아요. 근데 집안일은요? 그건 엄마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달려오셨어야죠. 근데 아빠는 자기 불편함만 생각하셨잖아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딸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인가?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대충 넘겼죠. 약 먹으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힘듦, 아내의 아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 그 안에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저렇게 본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늘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존재였죠.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내가 날 용서해 줄까?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아빠야.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입원했어.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려야죠. 그게 될까? 해보셔야죠. 안 하면 영영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병원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노을이 복도를 물들였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조용히 하세요. 응.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35년 동안 저를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빼려고 했죠.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 변할게. 꼭 변할게. 집에 가면 내가 다 할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할게.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수나 있으려고. 할 수 있어. 지난 2주 동안 배웠어. 복지관도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응.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려고.
아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습니다.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협심증 검사하면서 다른 검사도 했는데요. 임신 6주 차시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4세 아내가 임신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저희 나이가.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따님 말씀이셨죠? 따님께서 임신하셔서 함께 오신 거. 네. 딸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인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악화된 거예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신이래요, 여보. 아니, 깜짝 놀랐잖아.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죠.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3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집으로 왔죠. 여보, 괜찮겠어? 딸애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위가 육아휴직 낸대요. 그리고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이 엉망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과 달리 집은 깨끗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청소를 해뒀거든요. 아내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깨끗하네. 응, 내가 했어. 진짜요? 아내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죠. 아들이 사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은 내가 할게. 여보가요? 응. 복지관에서 배운 거 해볼게. 주방에 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야채를 썰고 물을 붓고 된장을 푸는 제 모습을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30분 후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자, 먹어봐. 아내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 뭐가 문제지?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이 좀 싱거워요.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아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여보가 처음 해준 건데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를 했죠.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고 세탁기를 잘못 돌려 물이 새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손 다쳐요. 조심하세요. 괜찮아. 조금씩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웃기도 했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아내가 옆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응, 알았어. 거품은 깨끗이 씻어내야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더 헹궈야 해요.
둘이서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시더니 지금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 걸.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팔짱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 혼자 늙어가는 게. 당신은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응.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더 아껴줄게. 같이 살아가는 거야. 당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노력할게요. 당신 이해해 주려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죠. 예전에는 각자 다른 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래, 내가 탈게. 주방에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설탕은 반 스푼만 넣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천만에.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죠. 달이 참 예쁘네. 그러게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그 전화를 받고 우리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딸아이의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이혼?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아기 가졌잖아. 그래서요. 아기 키우는 문제로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 일만 중요하대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지. 왜 이혼 타령이야? 민지가 저를 이해 못해줘요. 제가 육아휴직까지 냈는데 아직도 부족하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딸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사위 재훈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거실에는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민지야. 아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딸 옆에 앉았고요. 재훈아, 너도 앉아. 사위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네. 아빠도 최근에 엄마랑 거의 헤어질 뻔했어. 예. 딸과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거든. 35년 동안 엄마가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엄마가 딸 도와주러 서울 갔을 때 아빠는 집안일 하나도 못했어. 빨래도 청소도 밥도. 그제야 알았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러다 엄마가 쓰러졌지. 병원에서 엄마한테 들었어. 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간 엄마를 잃겠구나.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아, 너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민지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는 내일만 생각하고 있잖아. 육아휴직 낸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네. 저는 제가 많이 양보한 줄 알았어요. 양보가 아니야. 부부는 함께 가는 거야.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내 남편 편 들어주고 싶어? 재훈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 하지만 엄마, 저는 알아. 내가 힘든 것도 알아. 임신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지. 근데 재훈이도 처음이잖아. 서툴 수 있어.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아기 키우는 게. 사위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나도 무서워. 아빠가 되는 게. 근데 우리 같이 하자. 서툴러도 같이 배우면서. 딸아이가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녁이었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장인어른이 요리하신 거예요? 응, 복지관에서 배웠어. 맛있네요. 그치? 아빠가 요즘 많이 늘었어.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 아기 이름 짓는 것, 육아 준비, 앞으로의 계획. 예전 같았으면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훈아, 아기 목욕시키는 거 어렵다고? 내가 너희 올 때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빠,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지.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제게 미소를 지어줬죠. 아빠, 엄마 감사해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괜찮아. 부부는 원래 그런 거야. 넘어지고 일어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한테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도 서로 배우고 있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맞아.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축하한다, 민지야. 고마워요, 아빠. 사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재훈아, 잘하고 있어. 예, 장인어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내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예쁘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배우며 함께 가는 것.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힘들었지만 잘 왔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계절. 우리의 삶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 여보, 고마워요.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35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를 꼭 잡은 그 손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요, 여보.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복지관에서는 요리 수업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편하게 쉬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 그래, 잘 다녀와. 집은 내가 지킬게. 청소 제대로 해놔야 해요? 걱정 마. 이제 나 프로야. 둘이서 웃습니다. 손주는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가서 아기를 봐주죠. 사위와 저는 이제 친구처럼 가깝습니다. 장인어른, 요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줄게.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이 길.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